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 시간 꾸민걸 PC와 함께 해주시는 고객님이신데, 그 사무실에서 사용하시는 PC에 이상 증상으로 오전 일찍 PC를 가지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뭐 꾸민걸 PC를 믿고 뭐 하시기 때문에 지금 맡기시고 이따가 이제 출근 시간이 되시면 이제 다시 픽업을 해서 가실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부품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왜 이 부품을 교체를 했고 어떻게 정비를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품을 만약에 어느 업체에서 교체를 하라고 했다 그러면은 명확한 이유와 원인,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업체들도 꾸민걸 PC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래도 소비자분들도 어느 정도의 스마트함이 조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증상이 있거나 비슷한 뭐 상황으로 뭐뭐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팔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괜히 다리에 기부스하는 일 없도록 명확한 진단과 어느 부분에 대한 부품의 불량을 정확하게 찾고 그 다음에 올바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위함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신 본체의 사진이고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뭐냐면, 보통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을 해서 PC를 켜고 그 다음에 퇴근할 때 끄고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PC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을 해서 PC를 켜라고 하면은, 켜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번 스위치를 껐다 켰다 막 눌러야 되고, 아니면은 파워 서플라이에 연결돼 있는, 본체 뒤에 연결돼 있는 전원 케이블을 또 뺐다가 꽂고 이러다가 보면 한번 딱 켜져. 그러면 이제 꺼지진 않죠. 계속 사무실 환경상, 사무 환경상 계속 켜놓는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 다음에 또 다음날이 됐어. 아, 또 이러네. 또 안 켜지고. 그래서 가지고 오신 건데, 오늘 어떻게 원인을 찾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신 본체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PC 내부를 한번 열어봤어요. 이 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1년도에 최초로 처음 받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비 한번 하고 가셨는데, 지금 약 한 3년 정도 됐는데 내부 먼지가 이렇게 거미줄도 이렇게 이쁘장하게 자기들만의 놀이터를 만들어 놨고, 쿨러에 보시면 이제 먼지들 보이시죠? 이 먼지 같은 경우에는 거미줄을 제외하고 먼지가 많다 그러면 뭐 환경상으로 조금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게 뭐냐면, 쿨러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구나. 쿨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반질반질 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작동은 열심히 했구나. 근데 지금 CPU 쿨러 방열판과 팬 사이에 이 먼지가 꽉 찼잖아요. 이게 조금 다소 위험한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쿨러 같은 경우, CPU 쿨러 같은 경우가 제일 위험한 상황인 건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PC가 꺼져도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물론 온도에 따라서 RPM은 조정될지언정 계속 돌아가는 팬 중에 하나이긴 한데, CPU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많이 나요. 내가 컴퓨터를 켜고 사용하거나 뭐 아니면은 빡센 작업을 했을 때는 이 온도가 쭉 높아지게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제어를 못한다 그러면 스로틀링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CPU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살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한 100도 정도, 90도 이상 100도 정도 특정한 분이 유지가 되게 되면은 PC의 전원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전에 스로틀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부러 PC의 성능을 낮추면서 열을 조금 줄인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CPU 쿨러 팬과 방열판 사이에 먼지가 아주 뭐 퇴저감 뭐 이런 수준으로 아주 딱딱딱 아주 잘 쌓아져 있어요.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죠. 우리 어때요? 잘 때 이불을 덮고 자잖아요. 고개 내놓고 자지, 고개 덮고 자시는 분들 드무실 거예요. 만약에 고개를 머리로 덮었다 그러다가 한 10초 뒤에 빼면 어때요? 맑은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왔을 때 되게 상쾌함을 느끼잖아요. 지금은 이불을 덮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찍어봤어요. 이렇게 방열판이 아주 촘촘하게 그 공기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예 꽉 막혀 있죠. 이거는 아주 정상적으로는 쿨링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것 때문에 PC가 처음부터 안 켜진 건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어느 정도 사용 중에 자동적으로 꺼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느려지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지, 이것 때문에 컴퓨터가 아침에 출근하셨을 때 안 켜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쿨러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PC 뒷면 사진입니다. 자, 일단 우선은 컴퓨터가 전원을 켰을 때 처음에 안 켜진다. 이럴 때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컴퓨터 외적인 부분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컴퓨터 외적인 부분은 뭐 콘센터라던가 아니면은 파워 케이블, 그 다음에 뭐 멀티탭 같은 경우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게 배제가 됐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안쪽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건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파워 서플라이 분량과 전원 스위치 분량입니다. 자, 한번 파워 서플라이 테스터기, 요 테스터기 아시죠? 이 테스터기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 고객님의 PC를 그 파워 테스터기로 테스트를 하는 중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LL 깜빡깜빡거리는 거는 제가 여기 보조 전원 같은 거를 안 꽂아서 그런 거고, 지금 맨 끝에 있는 값 PG 값, 파워 구세 약자인데 이 값이 지금 정상 수치가 아니어서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컴퓨터를 일단 처음에 켜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 번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선을 뺐다 꽂았다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일단 켜지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지만 처음에 켜기가 어렵다는 거. 지금 이 PC도 사무실에서 사용하시는 건데 아침에 출근하셔가지고 처음에 켜기가 다소 어려웠다 해서 지금 갖고 오신 건데, 일단은 파워 쪽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원 스위치라던가 이런 거 제가 도통 검사를 통해서 전원 스위치 쪽에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정비를 한번 할 겁니다. 지금 내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거미줄이라던가 그리고 CPU 쿨러 쪽에도 이렇게 먼지가 꽉 막혀 있습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파워 쪽에 수치가 정상적인 수치를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의 목소리가 녹음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PG값, 영상에서 보시면 PG값이 깜빡깜빡거리죠. 뭔가 이상이 있다는 소리예요. PG값, 파워 구세 약자고 PG값이 이상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초기에 켜기가 힘들다, 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한번 내부 청소를 한번 하고 왔어요. 컴프레셔로.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는 아까 수치상에 이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 스위치도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복합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혹시라도 파워를 교체를 했는데 또 이렇게 안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얘는 명확하게 수치의 불안정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전원 스위치도 한번 볼 겁니다. 전원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멀티 테스터기로 이제 도통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될 거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케이블을 뽑고 이제 프론트 패널 관련된 케이블을 뽑았어요. 여기서 이제 파워 스위치를 찾습니다. 파워 스위치가 여기 있고요. 파워 스위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도통 검사에서 이거 멀티 테스터기에서 이제 도통 쪽으로 가고, 이제 전류가 흐른다, 전원을 눌렀을 때 흐른다 그러면은 이렇게 삐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들리실까요? 이렇게 삐 이렇게 소리가 나고, 제가 여기다가 연결을 하고 스위치로 눌렀을 때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파워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했지만 좌우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전원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정상적으로 소리가 나고 있어요. 삐삐 소리는 나고 있습니다. 고로 스위치 쪽에 불량은 아니다. 삐삐. 다섯, 여섯, 총 10번을 해봅니다. 다시 제가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가 조금 빗나가서 다시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전원 스위치 쪽은 불량이 없습니다.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 한번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소 지금 제가 그거를 수리 기록을 한번 보니까 22년도에 마지막에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왕 오신 김에 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CPU 쿨러에 아까 먼지가 꽉 차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부 뜯어서 써멀 그리스 재도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2032도 이제 벌써 7년 정도 접어드는 컴퓨터예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7년, 8년이죠. 이 써멀 그리스 도포, 그 다음에 CR2032도 이제 교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부품에 영향이 없는지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제가 테스트를 할 때 여기 SSD 부분에 이제 파워 케이블을 빼고 하죠.
계속 전원이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SSG가 데미지를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케이블은 먼저 빼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서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거라 지금 이렇게 빼놓고 잘 했네요. 자, 결론은 이 PC 같은 경우는 파워 서플라이 불량인 거고, 그 다음에 스위치는 정상이었다. 그런데 다소 연식이 오래된 PC고 아까 먼지 같은 거 보셨죠? 또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정비를 해놓고 또 오랜 시간 방문하지 말고 잘 쓰시라고, 그 다음에 기타 정비를 이제 진행할 건데, 그게 바로 서멀 그리스 제도포와 이제 CR203이 교체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청소가 다 끝난 상태고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탈거를 한 거예요. 기존에 불량이 있던 파워 서플라이를 지금 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서멀 그리스가 약간 반고체, 젤 같은 형태로 있어야 되는데, 서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CPU와 이 방열판, 이 쇳덩어리 있죠? 요거의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8년이 넘어가는 거라 거의 메말라 있죠? 자, 이렇게 또 쿨러도 한번 떼서 한번 클리닝을 해줄 거예요. 지금 여기 먼지가 꾸덕꾸덕 해가지고 컴프레셔로 안 날아가는 먼지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쌓인 먼지죠. 자, 보니까 이렇게 청소를 해놓고 방열판도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서멀 그리스를 도포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통 서멀 그리스의 수명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CPU에 대한 열 관리가 되게 유용해지고, 아까 CPU에서 열이 많이 나게 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은 제가 아까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요거 한번 한 거고, CPU에 이렇게 영어로 뭐 CY 뭐 이런 걸 보니까 정품 CPU는 아니고 벌크 제품으로 이제 사무용 PC를 구성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R2032를 교체를 합니다. CR2032는 메인보드에 PC에 전원이 인가되지 않았을 때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값과 날짜와 시간들을 기억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한 3년,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이 PC 같은 경우 22년도 제가 마지막에 봤을 때는 메모리 접촉 불량으로 한번 오셨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화면은 켜지지만 그래도 뭐 메모리도 한번 클리닝해서 재장착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메모리가 꽂아지는 메인보드 메모리 슬롯도 이렇게 클리닝을 해줘야 접촉 불량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두 손으로 찍지 못해서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 이제 슬롯도 이제 깔끔하게 클리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 가치의 전격 600W 제품으로 교체를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러 번 칭찬을 많이 했던 제품인데 무상 AS 기간 6년이고 충실한 보호 회로 다 들어가 있고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고 케이블도 깔끔합니다. 이렇게 전격 600W. 물론 뭐야 사무용에다가 무슨 전격 600W까지 써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다소 컴퓨터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나중에 PC를 바꾸시더라도 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살려서 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00W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600W를 먹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쓴 만큼만 먹는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안정성과 나중을 위해서 600W로 장착을 했습니다. 제품은 새 제품입니다. 파워 교체하기 전에 이 파워는 과연 정상인지 잠깐 손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교체하기 전에 이 파워는 과연 정상인지, 정상적인 수치를 가리키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시 파워 테스트기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 전원 스위치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돌아가고 있고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피지 값이 깜빡깜빡 거렸었죠. 지금처럼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지 않고 정상적인 수치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정상적인 수치는 한 180에서 한 400 사이 정도면 정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는 현재 정상입니다. 자, 일단은 파워는 정상이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워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을 한번 켜보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한 번에 딱 켜져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미미한 부분들, 아무래도 먼지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외부적으로도 이제 먼지가 수직으로 이렇게 쌓아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 USB 포트 있는 부분에 먼지가 꽉 찼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클리닝을 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파워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 번 껐다 켰다를 하셨을 거라 다른 부품에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그 중에 크게 데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SSD거든요. 다행히도 SSD는 정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고객님께서 쓰고 계시는 윈도우에 한번 진입을 해가지고 한번 켜보고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부품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본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 PC가 옆에 보니까 이렇게 2016년 11월 16일 날 이제 구매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벌써 한 9년 차 정도 된 거고, 또 오늘 다소 연식이 오래된 PC지만 오늘 이렇게 정비를 한 걸로 통해서 조금 더 오랫동안 쓰실 수 있게끔 저도 세심하게 잘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컴퓨터가 이상이 있었을 때 PC 오프라인 매장은 어떻게 이렇게 수리를 하고 조치를 하는지, 물론 같이 계시면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지만, 오늘 이 PC의 고객님은 그동안 엄청나게 저를 믿어주시고 꾸민걸 PC와 이렇게 거래를 해주시는 분이라, 저도 다른 분들과 또 이제 사무실에서 쓰시는 또 다른 직원분들께서도 보셔도 아, 이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아,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이쪽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도 새로운 그 선택 방향을 제가 제시해 드렸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